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 별별 인간들 다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만치 살면서 저는 저희 전 며느리 같은 여자는 처음 만나 보았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자기 주장 강하고 할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 정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를 들였을 때 최대한 며느리와 아들 일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했고, 저로 인해서 아들과 며느리가 마음 상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항상 조심을 했었습니다. 그게 현명하고 올바른 어른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요즘 며느리 둘이라는 말은 사라진 지 오래였기에 바라는 것 또한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저 지들만 잘 살기를, 부족하지만 지들끼리 아끼며 도와가며 살아가기만을 바랐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그런 저의 마음은 모르고 저라는 사람을 우습게 생각을 하는 것 같더군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아들이 잘못했구나, 마음 상해서 어쩌니 하고 며느리 편을 들어주다 보니 저를 막 대해도 되는 시어머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겠죠. 며느린 아들과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과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을 종종 했었고, 결혼을 후회한다는 말도 서슴지 않고 했었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아들은 며느리에게 꼼짝을 못하는 건지, 좀 잘 좀 해서 불화 없이 살면 좋으련만 아들 가진 게 죄가 된 것만 같았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이 사람은 결혼 전엔 어땠어요? 어머니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냥 보고만 계셨던 거예요? 사람이 너무 게으르고 지저분해요. 같이 있으면 제가 답답해서 미쳐버릴 지경이라니까요. 이건 다 어머니 탓이에요. 아들 교육을 어떻게 시키신 거예요? 아들과 며느리는 신혼 초부터 서로 삶의 방식이 달라서 다툼이 잦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사소한 것들에서부터 말이죠. 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맞춰가려고 하는 단계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항상 말끝에 제게 그랬었죠. 저 아니면 누구에게 하소연하겠냐고요. 남에게 말하거나 친정 식구들에게 말하면 그런 흠이 있는데 결혼한 거냐고 욕을 할 텐데, 차라리 제게 말을 하면 새어나갈 일도 없고 안심이 되지 않냐고 하더군요. 요즘 며느리들 참 무서워요. 말 한번 잘못했다간 꼬투리 잡히기 일쑤였고, 며느리가 아들 욕을 하면 절대로 며느리에게 싫은 소리 하면 안 되는 거랍니다. 다 들어주고 며느리 편이 되어야 우리 아들이 편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들 편을 드는 순간 며느리한테 쥐잡듯이 잡히는 날이 될 테니까요. 아들 부부의 다툼은 다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청소부터 음식까지. 가끔은 서로 소통이 잘 되질 않아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말투에서도 비롯되었었죠. 말이라는 것이 다르고 다르다고, 말 하나에 남의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부부 사이에서도 조심을 해야 하는 법이긴 하죠. 하지만 만일 상대 측에서 아니 곱게 듣고자 한다면 아무리 좋게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은 오해투성이 될 것입니다. 신혼 초부터 삐그덕대던 아들 부부는 서로 내뱉은 말로도 다툼을 자주 했었습니다. 아들에게 물어보면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하는데, 하물며 아들 입에서 며느리가 허언증이 있거나 과대망상 증상이 있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기도 했었죠. 다툼을 하는 날에 며느리는 또 제게 전화를 걸어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며 아들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다고 말이죠. 그 말의 진위는 알 수 없지만 며느리 말만 들어보면 아들이 절대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한 것은 맞습니다. 아니, 글쎄 우리 아들이 며느리에게 그랬다 하더군요. 빨리 사돈 어른들이 돌아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 건가 의심이 갔습니다. 잘난 아들은 아니어도 그래도 막 나가는 그런 아들은 아니었는데, 아들 입에서 사돈 어른들이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하니까요. 어머니, 저는 더 이상 살지를 못하겠어요. 사람이 못 배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렇게 쓰레기 같은 사람인지 몰라도 할 말 안 한 말 구분 못하는 그런 사람하고는 저는 이제 더 이상 미래를 함께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어머니도 알지 않으세요? 이 결혼 그 사람하고 결혼한 제가 얼마나 손해를 보면서 한 결혼인지? 저 그 사람 만나기 전엔 대기업 남자들만 만났었어요. 하나같이 집안 빵빵하고
돈 잘 벌고 똑똑하고 매너 좋고 그런 사람들만 만났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한 줄 아세요? 사람이 한없이 착했으니까, 성실했으니까. 그동안 제가 만난 사람들보다 좋은 차도 아니고 직장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곳이었어도, 그래서 저한테 지질하게 살게 해줘도 저는 정말 이 사람 성격 하나 보고 선택을 해준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착하지도 않고 성실하지도 않고 못 배운 티를 팍팍 내는 그런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무슨 말씀이라도 좀 해보세요. 그 사람이나 아들 잘못 키운 어머니나 지금 둘 다 저한테 미안하다고 용서를 빌어야 하는 거라고요. 그렇게 아무 말 안 한다고 이 일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홧김이라도 해서도 안 되는 말이면 분명했죠. 만일 아들이 저런 말을 했다면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는 며느리의 분노 이해 못할 것도 없죠. 저 같아서 아마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들과 통화를 하고 나서 알게 되었네요. 며느리가 아들의 말을 오해해서 그리 화가 난 것이라고 말이죠. 아들은 며느리에게 사돈 어른들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입 밖에 꺼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정작 사돈 어른들이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냐고 물은 건 바로 며느리더군요. 아들은 하도 기가 막혀서 아무 말 않고 방으로 들어갔는데 며느린 그런 아들의 행동을 보고는 본인이 한 말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한 것이라고 본인 혼자 판단을 해버린 거였죠. 본인이 한 말에 대꾸를 하지 않자 그걸 아들이 말했다고 하는 며느리. 그동안은 사소한 감정 다툼이다. 신혼 초에 흔히 있는 그런 사소한 문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아들 부부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서로 맞지 않아도 너무 맞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제가 어찌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 이혼이라도 시켰어야 했을까요? 제가 무슨 재주로 무슨 자격으로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제 아들이지만 그 녀석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었던 저는 사실 처음 며느리와 결혼을 한다고 했었을 때 너무 잘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보다 좋은 대학에 좋은 집안의 딸이었고 아들처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한 그런 성격이 아니라 똑 부러지는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제발 좀 잘 살기를 이제는 좀 맞춰가기를 진심으로 바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사건 이후 며느리의 전화를 최대한 받지 않는 것으로 아들 부부 일에서 멀어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며느리는 속이 상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하고는 했어요. 카톡도 계속해서 보냈는데 무서워서 읽을 엄두가 나질 않더군요. 제발 좀 평온하게 잘 맞춰 살기를 바랐습니다. 시어머니들 그거 진심이에요. 나한테 잘할 필요 없고 제발 니들끼리 문제없이 잘 살기만 한다는 그 마음이요. 그런데 결국 사달이 나더군요. 오랜만에 아들이 집에 찾아왔는데 안 쓰던 안경을 끼고 있는 겁니다. 대학 때 라식을 한 터라 더 이상 안경을 쓰지 않는데 말이죠. 그래서 제가 물었죠. 혹시 눈이 안 좋아진 거냐고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고 하면서 제 눈을 피하는 게 아니겠어요? 엄마는 대번에 알잖아요. 내 자식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면요. 그래서 제 시선을 피하는 아들의 얼굴을 붙잡았어요. 똑똑히 좀 보려고요. 검은 안경 뿔테 바로 아래쪽에 노랗게 뭔가가 있는 겁니다. 안경을 벗겼더니 아들은 손사래를 치며 이러지 말라고 하고 저는 안경을 벗겨 똑바로 보려고 하고 그리 서로 힘겨루기를 했는데 누르스름한 멍자국이었습니다. 거의 다 낫고 있는 그런 멍자국 아시죠? 눈이 뒤집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했더니 부딪혔다는데 그걸 믿으라고요.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당장 며느리 싸잡아 버릴 것이라고 하니 그제서야 말을 해주더군요. 장인어른이었답니다. 술을 좋아하는 장인어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의 눈을 보고는 째려보는 것 같다고 하면서 한 대 친 거랍니다. 장인어른이 사위를 때렸답니다. 우리 아들 내가 어미지만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착한 애예요. 좀 나쁜 남자로 키울 걸 왜 이리 미련한 놈을 키워놓았는지 그땐 정말 한스럽더군요. 며느리에게 전화해서 사실이냐. 우리 아들 말이 이러이러한데 정말 바깥 어른이 우리 아들 얼굴에 손을 댄 것이냐 했더니 며느리 그것이 그러대요. 어머니, 맞을 짓 한 거예요. 아니 아빠 술 잔뜩 취해 있는데 눈치 없이 알짱거렸으니까 걸려들은 거라고요. 그리고 그게 뭐 대수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요? 어머니한테 잃은 거예요? 참, 가지가지하네.
저리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저는 마음으로는 곳곳에 머리채를 다 뽑아놓은 후였습니다. 부글부글 끓고 어찌나 화가 나던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며느리에게 나는 이 일을 좀 사돈 어른들을 만나 문제 삼고 싶다. 그러니 나와 네 부모 좀 만나라고 하자 했습니다. 별일 아니라 생각을 했는지 며느리는 그러라고 하대요. 어차피 사과하실 분 아니고 남편이 맞을만하게 행동했으니 저보고 상처나 받지 말라 하더군요. 그냥 사돈 어른들 보고 문제 삼았다 하면 어미로서 위안될 테니 비아냥거리면서 그냥 그러라는 겁니다. 며느리와 사돈 댁에 찾아갔습니다. 그들도 눈치가 있으면 알겠죠. 제가 왜 찾아왔는지. 저는 사돈 댁 문지방 넘어서자마자 그리고 사돈들하고 눈 마주치자마자 앞서가는 며느리의 뒷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제가 제 나이 치고는 키가 좀 큰 편입니다. 그에 비해 며느리 그것은 나이에 비해 키가 작은 편이죠. 제가 며느리보다 키가 더 큰데 뒤에서 머리채 잡아 당겨버리니 뒤로 쑥 하고 딸려오더라고요. 딸려오는 며느리 잡아서 확 앞으로 밀쳐버렸어요. 내 아들이 당한 것처럼 눈덩이를 밤탱이로 만들어버리고 싶지만 그래도 그건 제 체면상 그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내 아들 때렸으니 나는 니들 딸 때린 거라고. 이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으니 갈라서게끔 하자고. 그동안 참고 또 참아줬는데 니들 딸은 뭐 좋은 사람인 줄 아냐고. 내 아들 부족하다 했으니 내가 끼고 살면서 다시 가르치겠다. 그러니 당신들도 부족한 딸내미 다시 데려가서 잘 끼고 살아라. 그리고 우리는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했습니다. 그리고는 뒤도 안 들어보고 집으로 와 버렸네요. 오는 택시 안에서 어찌나 심장이 두근거리던지요. 아들 미련하게 키워놓았다고 제가 한스럽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 못지않게 이 어미도 미련한 사람이랍니다. 소리 낼 줄도 모르고 조용히 사는 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런 짓을 하다니요. 제가 생각해도 어마어마한 짓을 했더라고요. 결국 아들 내외는 이혼을 했습니다. 아들도 마음이 떠난 상태였고 며느리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혼을 하자 말만 하면 바로 이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왜 결혼을 한 건지 그리고 결혼하기 전엔 그리 좋았던 사이였는데 씁쓸하기도 하면서 홀가분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2년 반 정도쯤일까요? 어느 날 제게 카톡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카톡을 보고는 깜짝 놀랐네요. 바로 전 며느리였어요. 기억이 가물가물한 바로 그것 말입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라뇨? 이혼한 게 언젠데 남남된 지 한참 전인데 어머니라뇨?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카톡이 또 들어오더군요. 저예요, 어머니. 안 바쁘시면 전화통화 가능하실까요? 참, 낯짝도 두꺼운 여자 같으니라고. 사람이 이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제가 답변을 안 하자 바로 전화가 오더군요. 받을까 말까 고민이 되었지만 제가 죄 지은 것도 없고 남이 되었는데 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니 잘 지내셨죠? 그이가 제 전화를 받지도 카톡을 읽지도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에게 연락했어요. 잘 지내셨죠? 건강은 어떠시고요? 괜찮으신 거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마치 어제 통화를 했었던 사람 마냥 제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안 하자 또다시 아무렇지 않게 다시 말을 하더군요. 그이가 저한테 화가 많이 났나 봐요.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저를 모른 척하는 거 보면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사람을 용서했고 늦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이해가 가요. 처음이라 서로 맞춰가느라 싸우고 의견 대립 있었던 거였었는데 저는 그때 저나 그이가 너무 맞질 않아서 그런 거라고 단정을 지었었어요. 그리고 그이만 부족하다고 탓했고 제가 너무 잘못했었던 것 같아요. 그이만큼 착하고 성실한 사람은 없는데 이제야 그걸 알게 되네요. 너무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어머니, 저 이제 정말 많이 변했어요. 그이한테 저랑 통화해 보니까 제가 많이 변했다고 꼭 이야기 좀 해주세요. 저 그이랑 다시 합치고 싶어요, 어머니. 어머니가 좀 도와주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이렇습니까?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어찌 저리 뻔뻔하고 영악할 수가 있는 건지 참 대단한 여자 납셨더군요. 늦게라도 그리 깨달아서 다행이구나.
그런데 지금 나는 너무 불편한 마음이 들어. 너랑 이렇게 통화하는 것도 그렇고 네가 나한테 연락을 하는 것도 그렇고 말이야. 아쉽게도 우리 아들은 너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야. 왜 남에게 화가 나겠니? 너는 길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들한테 막 화내고 그러니?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아니? 예전엔 사랑했겠지만 이제 우리 아들에게 너란 사람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이란다. 참 사람이 뻔뻔해. 그렇게 함부로 대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다시 합치고 싶다고? 동네 놀이터쯤으로 생각하니? 참 너란 앤 그때도 그랬지만 난 여전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사람이란 게 그래. 내 손 안에서 사라지고 나면 그제서야 그것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법이거든. 그런데 이런 전화 앞으로 하지 말아라. 우리 아들 좋은 여성을 만나고 있어. 오랜만에 우리 아들 행복해서 웃고 있는데 너란 애 때문에 산통 깨지는 거 바라지 않아? 그러니 얘야, 우리 인생에서 좀 나가줄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이제 너는 남이야. 안중에도 없다고. 우리 아들은 아마 네 이름도 잊어버렸을 거다. 울며 불며 불쌍한 목소리로 아들과 이혼을 한 뒤 혼자 시간을 보냈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아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눈치를 보다가 이제야 연락을 하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냥 전화를 끊었고 전화를 차단으로 돌렸어요. 아들에게 말을 했는데 이미 아들에게 여러 번 전화 시도를 했었고 카톡도 보냈었더라고요. 다 대답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하는 소리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날 수 있을지는. 그냥 저는 좀 더 조용해지고 싶은 마음뿐이에요. 미혼인 아들 두신 어머님들, 며느리 들이대 잘 살펴보세요. 너무 똑똑하고 똑부러져도 이런 어이없는 성격을 가진 여자들이 있기도 하더군요. 아무리 여자들의 인권이 높아졌다 해도 이 정도까지 남자들을 짓밟으면서 높아질 인권이라면 그 수준을 좀 정리를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